자, 마인드 이제 10화까지 왔어요. 네. 이번 주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서현이 확실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코끼리가 좁은 문을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아이에게, 그러니까 작가에게서 배우고 나서 네네. 뭔가 틀을 깬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때부터도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수지채를 만났잖아요. 9화 마지막 그리고 10화 초반에 그 수지채를 만난 이후로 조금 더 급격하게 변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던 장면이 한수혁을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수혁아, 너가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정말로 효연가를 이어받고 싶지 않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 한수혁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고, 결국 정서연은 한수혁을 인정해주는 듯한 모습,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수혁이가 이럴 생각이 없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연의 감정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좀 보여줬던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 중요했던 건 이제 한지용 이야기일 것 같은데, 9화 같은 경우에서는 한지용한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그 불법 파이트 같은 거 하고 있었던, 그렇죠. 인간 투견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거 하고 있었을 때 한지용이 죽여! 막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 파이터가 죽게 된 사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회장님의 유언장이 나오면서 그렇죠. 한지용이 대표가 되려고 했던 그런 야욕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건 두 개는 10화가 시작되자마자 아주 쉽게 풀렸던 것 같아요. 회장님이 깨어나면서 이제 사건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회장님이 깨어나면서 유언장 얘기는 뭐 없었던 일이 돼버렸고, 네. 거기다가 수혁이도 이제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면서 네. 한지용이 대표가 되게 된 것 같고, 네. 그 인간 투견 문제도 사실은 죽지 않았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네. 했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하면서 그런 살인사건 같은 데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한지용이 가졌던 문제의 두 가지가 해결이 됐는데, 10화 마지막 장면이 법정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준이의 양육권을 걸고 이혜진과 서희수가 싸우는 그런 씬이었는데, 네. 거기가 사실은 한지용이 생각했던 거는 서희수가 같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서 한지용한테 새로운 문제로 다가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혜진과 서희수의 그 친권 다툼처럼 보여졌는데, 네네. 사실 알고 보면은 일단 서준이의 양육권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연극이었던 거죠. 서준이의 양육권을 확보해 놓고 한지용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서희수가 키운 육아의 형태가 안정적이다. 법과 언론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혼 소송이 이어지게 되면은 네. 친권 소송에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그 10화 마지막에 이제 그 서희수가 한지용에게 건네는 이혼 서류가 있잖아요. 네네. 이것까지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지용이 서준을 데려가지 못하게 일단 장치를 걸어준 다음에 한지용을 무너뜨리겠다 이거죠. 그렇죠. 차기 회장이 한지용이 됐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서희수가 오히려 잘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높은 데 있으면 꼬꾸라지기 더 좋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죠. 이제 정서연이 나에게 플랜이 하나 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정서연이 갖고 있는 그 플랜이 뭘까? 분명히 이게 한지용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어떻게 해야지 한지용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지금 한지용 뒤를 계속 캐고 있는데, 이제 비자금이라든지 그리고 한지용이 불법으로 네. 하고 있던 그 인간 투견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싸움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아마 한지용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10화에서 나왔던 것도 원래 한지용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변호사가 잘린 사람이 있다. 그렇죠. 이 사람 지금 보니까 서희수가 자기 변호사로 고용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정서연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네네.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이용해가지고 한지용을 압박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인간 투견 같은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려나? 오늘 10화에 보면은 중간에 네. 그거 왜 그 사람들,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냐는 식으로 얘기했던 그 비서와의 대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비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출처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다 보면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지용이 쓴 돈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네. 한지용의 악행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아까 해결됐다고 봤던 그 투견 문제, 이거는 다시 떠올라서 한지용에게 타격을 줄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아마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복수를 위해서 아마도 한 번쯤은 더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더. 그 파이터가. 네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정서연이 준비하고 있는 플랜은, 첫 번째는 한지용의 비자금. 네. 그럼 두 번째는 그 비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게 되는 한지용의 그런 악행, 인간 파이트, 그렇죠. 인간 투견. 네네. 그 두 가지가 이제 정서연의 플랜일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